5분 인문학 플러스, 오늘은 통일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김구가 왜 통일운동의 기원이 되었는가, 요 얘기를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요. 김구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다양해요. 왜냐면 김구 선생이 했던 활동이 너무 다양하고, 또 김구 선생이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 갖고 있는 지위와 위치와 내용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관심 가는 대로 김구를 섬기고, 김구를 좋아하고, 김구를 기대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구라는 지칭이 갖고 있는 여러 요소 중에서 진정한 어떤 김구의 힘 중에 한 꼭지가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민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 민족이 최고다, 이런 어떤 민족 지상주의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그걸 좀 저는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김구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의 길, 민족주의자로 불리죠. 대표적이에요. 임시정부를 수호했던 임시정부의 수호신이기도 해요. 테러리즘, 이 테러리즘이란 말은 사실은 오늘 너무나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단어여서 그 당시 용어로 쓴다면 의열활동, 한인애국단, 이봉창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우익, 반공주의자 이런 모습들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안창호나 이승만, 김구는 여러 부분에서 존경받을 지도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반공주의자라는 공통점 또한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청년 시절에 김구 같은 경우는 동학의 접주로서 인생의 어떤 역사의 서막에 나서게 되었고요. 아주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고능선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또 치아포에서 명성황후를 죽였다고 의심되는 일본 첩자 스치다를 살해했던 경력도 아주 좀 유명합니다. 임시정부를 고수했던 사람으로도 유명해요.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안창호와의 인연을 통해서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으로 삶을 시작하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임시정부가 위기에 닥쳤을 때 국민대표회의를 주관하다가 실패하자 안창호는 임정을 떠나요. 근데 임시정부에 끝까지 남죠. 사실 안창호와 결별했다고 말을 하기엔 둘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가 됐었는데 어찌됐건 임시정부를 정말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1946년 반탁운동이 한참 진행이 될 때 미군정을 상대로 쿠데타를 시도할 정도로 임시정부에 대한 집착, 의지가 굉장히 또 강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죠. 이봉창, 윤봉길,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었던 충격적 사건을 또 일으켰었죠. 그 당시에 좀 가장 흥미로운 인터뷰가 뭐냐면요. 이승만이 뉴스위크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가 있다.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가 있으니 우리에게 독립을 인정해달라. 마치 김구가 빈 라덴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가 됐지만 여하간 그 당시 전 세계를 흔들었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해방 공간에서의 모습은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파도 아니고 극우파적 정체성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반탁운동의 선봉자, 너무 잘 알려진 얘기이기도 하고요. 46년 3월 1일 날 평양역 광장에서 3.1절 기념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 김구는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서 김일성과 그 지도부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면서 암살을 또 시도하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여러 어떤 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도의 경력, 물론 대단한 경력이고 튀는 경력이긴 하지만 과연 김구가 이 정도 수준으로 김구 선생이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이유는 뭐냐? 김구는 결국은 이념을 뛰어넘고 이념을 넘어서서 민족의 어떤 통합과 진정한 한민족의 어떤 평화 번영을 바랬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김구의 최종적 정착지였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막판 가서 잠깐 남북협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독립운동의 역사 과정 중에 좀 보인다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충칭 임시정부를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충칭 임시정부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김구, 조수왕, 지청천 같은 우익 지도자들의 결집이 있었는데 그들만 모였다라면 충칭 임시정부가 그다지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문제 뭐냐? 김원봉이 끌던 민족혁명당 그리고 민족혁명당의 산하 부대였었던 조선의용대가 충칭 임시정부에 합류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왜 의미 있는 사건이냐면 김원봉이 나이상으로는 후배인데 일단 김원봉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벗어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아나키즘,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에 근거한 의열단이라고 하는 의열단체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 30년대 때 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은 30년대 때 임시정부의 지위를 위협할 만큼 중국과 내의 대표적인 어떤 좌우합작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던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원봉이라는 성격 자체가 정통 우파의 노선이 아니라 민족주의적 정서를 갖고 있지만
좌파적 요소,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중간파의 개방적인,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 대표 우익이었던 김규식 같은 사람들 포괄하던 당대 대표적인 김구의 라이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김원봉을 포함하면서 충치 임시정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즉 같은 우파지만 여러 정파를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을 김구가 이때 보여줬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좀 중요한 모습은 뭐냐, 임시정부 막판에 중국 공산당 산하 한인 조직이었었던 화북독립동맹이 있어요. 화북독립동맹 산하에는 조선의용군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이 단체는 순수 한인 사회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민족적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에 투신하긴 했지만 여하간 한인 사회주의자의 어떤 정치성을 좀 분명히 했던 단체거든요. 바로 이 단체하고도 통합을 도모해요. 통합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때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으면 명실공히 완벽하게 좌우 통합, 그리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완전한 결합까지도 사실은 가능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품새를 보여줬던 것이 김구의 리더십이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화북독립동맹의 지도자였던 김두봉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굉장히 좀 민족주의자적 정서가 강했고, 사실 뭐 막판에도 그러긴 했지만 그 활동을 보면 화북독립동맹 주석, 또 해방공간의 여운형과 함께 좌업작을 주도했었던 조선신민당 창당 멤버, 막판에는 김일성과 함께 조선노동당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함께 연대해서 좌우합작적인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이 정도의 정치적 상상력과 행동을 한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니고, 특히 이런 확고한 우익적 정체성을 구가했던 김구가 이런 행동을 했다. 우익 지도자 중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랬던 김구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빛이 나게 되냐. 1948년이에요. 1948년에 유엔 소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미국과 소련은 합의가 안 되니까 분단합시다, 남한만에 단독정부 수립을 합시다 라고 그냥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 김구는 본인이 갖고 왔었던 여러 정체성이 있지만 민족이라는 최고의 절대가치 속에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해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지도자 수천 명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서 그 자산을 포기하고 남북협상이라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평생을 존경했었고 해방공화 3년간 아주 긴밀한 협조를 맞춰왔었던 이승만과 완벽하게 결별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민족주의자이긴 했지만 끊임없이 다른 길을 걸었던, 특히 이제 요쯤 되면 어떤 그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던 그 김규식을 설득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죽이려고 했었던 김일성과 김두봉을 직접 만나는 등 정말 이렇게 민족의 어떤 분단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김구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을 우리가 통일운동의 어떤 그런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거 자체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일 혹은 민족 지상주의의 어떤 진정한 어떤 토대를 닦았다라는 것만큼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지도자회담만 안타깝게 좀 실패하고요. 돌아와서 뭐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50총선거에 불참하고 미소에게 분단의 책임을 묻지만 실질적인 힘은 뭐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어떤 이런 이념을 초탈하는 모습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상, 어떤 민족의 어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는 북한은 김일성의 반미, 그러니까 미국을 반대하면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거고요. 남한 쪽은 이승만의 반공, 이 두 개의 강력한 어떤 이런 대항적 힘이 사회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하면서 김구의 꿈은 적어도 그때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역사의 주인이 되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